제 이름 도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계속 박수를 치라고 또 막 계속 뭘 이것저것 요구할 텐데 계속 하시다 보면 마지막에 왜 저 인간이 그랬는지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한번 시킨 대로 한번 해보세요. 오늘 딱 2시간만 그냥 미친 척 하시고 절 따라 해보시면 마지막에 가서 가실 때 그럼 훌륭한 놈일세 하고 가신다니까. 오늘 우리 인문학으로 본 우리 몸 강의를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뭐냐면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게 만드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PT라고 들어보셨어요? 퍼스널 트레이너라고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돈 주고 개인적으로 코치를 고용해서 운동을 해요. 그런데 그게 되려면 일단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사실 몸 관리하기 쉬운데 그게 말이 쉽지 돈도 없고 돈보다도 시간도 없고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잘 쉽지 않잖아요. 옷 추리닝 갈아입기도 힘들고. 그런데 제 강의 오늘 특징은 뭐냐면 그냥 이대로 앉은 채로 저만 따라해도 건강해져. 대단한 거죠. 야, 대단한. 그 비법을 제가 오늘 공개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때 또 박수 한번 쳐야 되겠어. 시작합니다. 일단 제 수업의 특징은 딱 2가지예요. 편안하게 듣기. 2번째, 웃으면서 박수 치면서 막 듣기. 재밌게. 아시겠죠? 재밌는 게 제 장점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수업을 하는데요. 인문학으로 본 우리 몸. 인문학으로 보는. 그러면 우리 몸을 어떻게, 우리 몸을 그동안은 이제 서양 자연과학적으로 본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 음양오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동양 철학인데 동양 철학적인 면에서 우리 몸을 보는 거예요. 동양 철학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다른 각도에서 보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이 나라가 잘못돼 가서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제가 힘이 없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 학문이 너무 서양 중심으로 돼 있는 거예요. 전부 학문이.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우리 대학생들한테 너 서양의 철학자 누구 아니? 그러면 소크라테스, 니체, 아리스토텔레스, 파스칼 무작 줄줄줄 쫙 나와요. 근데 너 한국의 철학자는 누구 아니? 그러면 몰라.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문학을 잘 몰라요. 철학만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서양의 화가 누가라? 피카소, 렘브란트, 레오나르도 다빈치 막 줄줄줄줄 나와요. 근데 나 한국 화가는 누구 아냐? 그러면 김홍도, 신윤복, 그 신윤복 드라마에서 알아. 애들이 신윤복. 그 외에는 또 애들 잘 몰라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인문학 중에서도 저는 우리 몸을 한국 동양학적인 면에서 인문학을 공부하겠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서양 철학 중심이니까. 그래서 제가요, 이제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우리나라 대학도 그래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제 특기가 뭐냐면, 제 강의의 특기가 뭐냐면, 저는 여러분 어르신들 역학이라고 들어보셨죠? 주역, 역학, 그리고 풍수지리, 사주팔자, 이게 제 전공이에요. 사주를 보고, 음양을 하고, 오행을 하고, 풍수지리를 하는 것은 특별한 학문이 아니라 옛날 우리나라 선비들의 기본 학문이에요. 음양을 모르면.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따가 요 5번, 6번에 음양, 오행을 할 건데 사실 이거는 옛날 선비들로 볼 때는 가나다라 배우는 기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나다라를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요. 제가 이제 풍수지리 강의하겠습니다 하면 학생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다른 과 교수들도 도교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풍수지리 같은 미신을 말이야 강의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이거 미신으로 보고 심지어는 기독교 다니시는 분들은 교수님 그래 미신을 했는데 풍수지리가 미신이 아니거든요. 풍수지리는 뭐예요? 우리 인간이 잘 살 수 있는 땅, 좋은 곳을 고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하면 Today's my lecture is how to find good place for well-being life. 좋은 곳을 웰빙 라이프, 잘 살기 위한 곳을 찾는 그런 방법을 강의하겠습니다. 이러면 또 애들이 영어로 하면 또 과학 같아 멋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풍수지리라고 한자로 쓰면 미신 같고 영어로 하면 과학 같은, 이게 바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 것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 문화를 바탕으로 우리 몸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내 체질을 안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쉽게 편안하게 건강해질 수 있는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중요성인데 이건 제가 그냥 써놓은 거예요. 뭐 여기 계신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뭐 번데기 앞에서 줌 잡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재산을 잃으면 뭐 명예에서.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인정하시죠? 네. 제가 설명 안 해요. 이런 거 얘기하면 제가 신뢰를 범하는 것 같아서 안 하고 건강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요건 중요해요. 어르신들 아마 앞에서 다른 선생님들도 강사님들도 얘기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2000년에 고령화라는 것은 이제 나이가 많은 시대가 된다라는 건데 2025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가 된다는 거 뭐냐면 20% 국민 중 5명 중 1명이 노인이야. 그게 이제 2025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저게 당겨질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지금 막 해서. 근데 지금 현재는 고령화 사회가 아니고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예요. 어르신들이 많아. 근데 2025년인데 저기 좀 당겨지면 한 2020년 정도, 21년, 20년, 그러니까 앞으로 한 6, 7년 정도만 있으면 초고령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 초고령 사회가 무슨 의미냐면 5명당 1명이 노인이라는 거야. 그러면 뭐냐면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 길바닥에 딱 나가면 다 노인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길에. 왜? 아니 5명 중 1명인데 왜 다 노인이냐? 초중고생들도 학교 갔잖아. 젊은 애들 학교 가고 또 한 30, 40대는 직장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2020년, 25년 정도에는 이렇게 점심 드시려고 밖에 딱 시내에 길가에 대구 시내에 딱 나가보시면 길가에 다 노인만 있는 거예요. 노인만. 젊은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이게 초고령 사회예요. 근데 바로 먼 훗날이 아니라 6, 7년. 예? 길게 봐야 지금 2025년이라고 봐도 10년인데 저기 땡겨질 것 같으니까 7년, 8년만 있으면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초고령 사회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 노인들이 많은 게 왜 문제야? 노인들 많으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근데 왜 문제가 되느냐? 노인들이 아프시단 말이에요. 길가에 계신 분들이 다 건강한 노인들이 어이구 이렇게 다니면서 막 일도 하시고 막 기분 좋게 살면 되는데 딱 갔더니 아이고 그래서 막 이렇게 더 아픈 거야. 그러면 나라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지금 제일 골머리가 노인들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그래가지고 젊은 애들이 막 돈을 넣어놔도 나중에 이 젊은 애들이 늙어지면 받을 돈이 없어. 막 너무 노인들이 많이 아프시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노인들을 안 아프게 할 것인가 해서 막 아마 대구에도 많겠지만 각 지역 보험공단에서 그 운동선생님들을 뽑아다가 막 노인들한테 무료로 막 체조도 가르쳐주고 운동을 가르쳐주고 운동을 시켜야 건강해진다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이거 보세요 어르신들. 여기 보면은 100세 시대에 가장 걱정되는 건 100세 시대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걸 영어로 호모 헌드레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통 인간은 호모 사피언스 생각하는 사람인데 앞으로는 호모 헌드레드. 인간이 100세까지 산다. 어르신들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도요. 크게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시거나 갑자기 암이 오시거나 이렇게 큰 특별한 질병이 생기지 않는 이상 100세까지 가요. 제가 이제 이거 쭉 강의하고 다니면서 이런 얘기하면 막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막 아유 나는 살기 싫어 막 근데 살기 싫어도 살아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약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 살고 싶잖아 근데 약 먹으면 멀쩡해져 계속 약을 주니까 혈압약 당뇨약 계속 약이 발견되고 심지어는 암에 대한 좋은 약들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어요. 이제 평균 수명 보시면요 제가 한국하고 일본인데 제가 왜 일본을 갖다 붙여놨냐면 일본이 세계에서 최고 장수 국가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하고 일본하고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났는데 우리나라가 거의 따라 붙었죠. 우리나라도 이제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하게 돌아가시려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저기 보세요. 평균 수명이 82세인데 건강 수명이 73이라는 것은 평균 어르신들이 9년 정도 앓다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9년 정도. 근데 보세요. 평균 9년이라면 깨끗이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아프신 분들은 뭐 15년씩 막 병치레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중풍 걸려서 고생하시고 혈압 때문에 고생하시고 막 계속 고생하시면서 사니까 모든 우리 이 노인 체육관이나 노인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하나 같은 바램은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을 빵으로 만드는 거죠.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어르신들이 운동하고 와서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샤워하고 좀 자야겠네 딱 하고 돌아가시는 거죠.
제일 좋으시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참 막 운동하시고, 아이고, 내가 힘들다. 아이고, 뭐 기침, 나 독감이 온 것 같아. 아이고, 물이야. 한 2, 3일 딱 병원에 누워 계시다가, 아이고, 하다가 돌아가시고, 한 2, 3일 정도. 그쵸? 그게 제일 행복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을 갖다 붙이려면 어르신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야겠다. 이게 이제 모든 뭐 사람들의 똑같은 생각이에요. 건강하게 만드는데, 건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뻔한 거 아니에요?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 얘기, 내가 뭐 얘기해서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 얘기가 또 왜 중요하냐? 저기 보세요. 직업별 평균 수명. 어르신 보세요. 종교인이 제일 오래 살잖아요. 종교인은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스님이나 신부님이나 좋은 공기 좋은 곳에서 좋은 거 드시고, 참 종교인이 오래 살죠. 전 정치인이 오래 사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안 가는데, 욕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거 그렇죠? 옛날에 왜 어르신들이 욕 먹으면 오래 산다고. 정치인, 나는 정치인도 그렇게 빡세게 사는데 정치인이 2등이야. 그다음에 교수, 교수도 좋아. 그래서 내가 교수도 오래 살아요. 근데 빨리 죽는 직업으로 작가, 언론인, 그러니까 머리를 무지하게 쓰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저기 빨간 거 또 하나 있어. 빨리 죽는 직업. 평균 수명이 제일 짧은 거. 저게 뭘 것 같으세요? 머리를 많이 쓴다 그랬죠? 또 많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몸을 많이 써, 이 사람은. 누굴까요? 노동자보다 더 못 살아, 이 사람들이. 체육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속으로 그래야죠. 저 자식 봐라. 오래 살려면 운동하라고 그래놓고는 체육인이 빨리 죽는다면 운동을 하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뭐 차는 좋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돈이 생겨가지고 벤츠를 딱 사서, 우리 벤츠가 좋다잖아요. 벤츠를 딱 사서 좋은 차니까 아침 저녁은 서울 대구를 맨날 왔다 갔다 해요. 서울 대구 차가 빨리 고장 나겠죠. 그렇죠. 그럼 거꾸로 이게 좋은 차니까 절대로 안 쓰고 차고에다 딱 놔두고 3년 동안 한 번도 안 타고 놔둬. 그럼 차가 샀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무 많이 써도 안 되고 너무 안 써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제대로 잘 하셔야 된다고. 제대로 잘 못하면 운동을 안 하면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면서 이제 양생이라는 걸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우리 인문학의 시작이에요. 이제 이게 우리가 보통 운동하는 걸 체육이라 그러잖아요. 체육은 영어를 번역한 거예요. Physical Education. 피지컬, 몸. Education은 교육. 그래서 몸체자, 교육 육자. 그래서 체육이라고 이것은 그야말로 서양식 얘기고요.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양생, 생명을 낳아서 잘 키워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양 철학과 의학이 바탕인데 동양 철학이 뭐냐면 바로 음양오행으로 되어 있어요. 음양오행으로 되어 있고 왜 동양 철학과 의학이냐면 우리 몸은 소우주라고 보는 거죠. 뭐냐면 어르신들 보세요. 세상은 5대양 6대주로 되어 있잖아요. 5대양 6대주. 우리 몸은 뭐로 되어 있죠? 5장6부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몸에는 12개의 경락이 흘러요. 경락이라는 거 아시죠? 한의사들이 침 놓는 자리에 이렇게 쭉 줄이 있어요. 이렇게 12개의 경락이 있듯이 12개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락에는 경혈이라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가 있어요. 침 놓는 포인트 360여 개의 경혈이 있고 1년은 12달 365개 돼 있고 뭐 또 많아요. 지구는 70%가 물이니까 우리 인간의 몸도 70%가 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인간의 몸은 바로 소우주이며 지구를 나타낸다. 즉 이 동양 철학은 뭐냐면 이 세상을 예수님이 만드셨는지 부처님이 만드셨는지 조물주가 만드셨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아무렇게나 훅 하고 만든 게 아니라 일정한 법칙이 있다. 그 법칙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을 이해하고 공부하면서 인간을 연구한 것이 동양 철학이에요. 동양의 학문은 꼭 서양보다 낫다는 것이 아니라 서양에서 모르던 것을 동양이 갖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무조건 다 잊어버리고 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라서 이 양생은 이런 동양의 과학을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동양의 과학을. 이제 이게 중요한데 첫 번째예요. 음양오행. 이 음양이 중요해요. 아마 어르신들 음양하면 다 아실 거예요. 음양은 아주 중요한 우리 한국의 기본적인 학문인데요. 기본 철학인데 이 세상은 음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이라는 건 뭐냐면 뜨거운 것이에요. 그리고 딱딱한 것이고 강한 것이에요. 근데 양도
내가 양이라 그러면 양이 양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양은 겉에가 양의 성질이 있고 이 안에는 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건 음양이 있다 그랬잖아요. 모든 건 음양이 있으니까 이게 양이다 그러면 이게 양만 있는 게 아니라 겉이 양이고 안이 음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이다 그러면 겉이 음인 거고 안이 양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음양이 항상 있으니까. 그러면 양의 특징은 뭐냐? 딱딱하고 거칠고 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를 양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자는 뭐냐? 음이라 그러잖아요. 왜? 부드럽고 연약하지만 질긴 것이에요. 그래서 사막에다 갖다,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주먹으로 싸우면 남자가 이기죠. 강하니까. 근데 두 사람을 사막에다 딱 갖다 버리면 여자가 오래 살아요. 질기니까. 딱딱하고 강하고 따뜻한 것, 차고 부드럽고 연약한 것이 여자예요. 그래서 세상이 다 음이 돼요. 음양이 돼 있어. 그래가지고 막 복숭아가 커지면서 복숭아가 물렁물렁해서 막 물컹물컹해지면 그 안에는 딱딱한 씨가 있는 거예요. 음양이니까. 파인애플이 막 딱딱하잖아요. 껍질 얼마나 따뜻해, 파인애플 껍질이. 그러면 파인애플 안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조개 껍데기가 막 딱딱하잖아. 그러면 그 딱딱한 만큼 안에 있는 살은 정말 부드러운 거예요. 음양이 돼 있다는 거죠. 예?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딱딱한 거와 찬 거, 그러니까 부드러운 거, 뜨겁고 찬 것이 계속 하면서 음양이 돼서 해가 뜨면 달이 지고 달이 뜨면 해가 지고 하면서 계속 음양이 교체되고 밤이 오면 낮이 오고 계속 돌아가면서 음양의 원리로 되어 있다. 근데 음양의 원리에서 기본은 뭐냐? 양은 뜨거운 것이니까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음은 떨어지는 거란 말이죠. 우리나라는 동쪽과 남쪽을 양이라 그래요. 동쪽과 남쪽을 양이라 그러고 북쪽과 서쪽을 음이라 그러고 가운데 중앙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느 쪽에 있는 나라죠? 동쪽에 있죠. 동쪽에서도 어떻게 있어요? 동쪽 끝에 있어서 우리나라 보고 극동아시아에 있는 나라죠. 극동아시아. 동쪽 끝에 있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엄청난 양의 국가다. 이게 그러면 뭐냐? 아, 이게 양이 뭐가 중요하지?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양이니까 끌어오르니까 우리는 기가 밑에서 위로 올라와서 머리가 뜨거운 민족이에요. 아시겠어요? 머리통이 뜨거워요. 서양 애들은 음의 민족이니까 기가 밑에 떨어지니까 발이 뜨거워요. 발을 아랫목에 두고도 머리를 윗목에 두고도 모자라서 더 머리를 차게 하려고 베개를 차게 한단 말이죠. 왜? 기가 올라와서 머리통이 뜨거우니까. 근데 어르신들 서양 애들은요. 조그만 추우면 털모자 쓰고 털목들이 막 열나들고 막 별 난리를 쳐놓고 밑엔 치마 입고 다닌다. 겨울에도 막 이렇게. 안 추워. 걔 밑에가. 위에만 추운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잠잘 때 뭐 여자들은 막 머리다 뒤집어 쓰고 베개가 솜털베개, 오리털베개에 따뜻한 데다 머리를 푹 파묻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런데 6.25가 떵 터지고 미군들이 쫙 서서 보니까 어우 뭐 원 그레이트 아메리카 막 보니까 미국 애들이 막 오리털베개, 솜털베개에서 푹신푹신하게 자니까 야 저거 폼난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 벽에 다 버리고 지금 오리털베개에 솜털베개를 바꿨죠. 어르신 생각해보세요. 지금 벽에 뭐예요? 벽에 뭐예요? 솜털베개, 오리털베개 막 푹신푹신한 거 피고 계세요? 가뜩이나 뜨거운 머리통을 밤새 뜨거운 데다 이렇게 달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헬렐렐레 해가지고 이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뭐 학교에서 공부해봤자 그 전공 조금 하는 거고 어르신들이 평생을 살면서 살아온 그 짬밥, 우리 짬밥이라고 하잖아요. 다 아시는 얘기예요. 우리는 머리통이 뜨거워서 항상 식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에 딱 앉으면 책을 볼 때 항상 우리나라 집에는 우풍이 있어요. 우풍. 애들은 우풍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집에서 오른쪽에서 바람이 불어옵니까? 그래요. 우풍이 없어. 요즘 애들은 몰라 우풍을. 근데 우리가 우풍이 있었잖아요. 왜 우풍이 있냐면요. 집을 못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방바닥이 따뜻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방바닥이 따뜻한데 위에도 따뜻해버리면 선비가 공부가 안 돼. 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뜨거운 머리통을 식히기 위해서 엉덩이는 뜨뜻하게 하면서 하체를 따뜻하게 하고 위에 찬 공기가 해서 머리를 맑게 해서 한 것이 우리 선조들의 지혜예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땅바닥이 뜨셔야 편안함을 느낀다니까요. 왜? 우리는 머리통이 뜨겁고 다리가 차니까. 이게 우리 민족의 특징이에요. 이 인간이요. 몸으로 하는 것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여자가 애 낳는 거예요. 예? 여자가 애를 탁 낳으면 완전히 탈진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힘이 탈진되니까 우리 한국의 뜨거운 여자가 애를 탁 낳으니까 확 탈진되니까 냉기가 막 들어와. 그래가지고 그걸 못 들어오게 하려고 어머니 아시죠? 한여름에 애 낳아도 따뜻하게 해야 되죠. 산소리 따뜻하게 해야 되잖아요. 따뜻한 미역국 먹이고 따뜻하게 하죠. 아시죠?
어른들, 우리 어머님 말씀이 그래요. 우리 어머님 말씀이, 야, 애 낳고 산후조리 못하면 뼈에 바람이 든다 그래,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예. 뼈에 바람이 든다 그래가지고 산후조리 잘못하면 안 되니까 산후조리는 여름에 가도 다 따뜻한 거 하고 따뜻하게 해요. 그렇죠? 서양 여자가 애를 낳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들어보셨어요? 서양 여자가 애를 낳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못 들어보셨어요? 샤워한다는 얘기 들었죠? 바로 찬물로 샤워시키고 미역국 대신에 찬우유 먹이고 찬물로 쫙 하는 거예요. 왜? 얘들은 찬 여자기 때문에 애를 낳고 힘이 탁 빠졌을 때 가만 내비두면 몸에 막 열이 침입해가지고 몸에 열반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애를 낳자마자 차게 한단 말이죠. 산모도 마찬가지고. 그럼 보세요. 서양 의학이 이렇게 좋고 서양 과학이 좋으니까 우리 한국 여자가 애를 딱 낳았더니 오, 굿 베이비 애 딱 넣고 그 엄마한테 찬물로 확 뒤집어 씌워봐 우리 여자가. 팍 해가지고 쫙 들어오면 그냥 뼈에 바람 들어오고 완전히 난리 나는 거죠. 그쵸? 어머니 안 되겠죠? 며느리가 애 낳았는데 야, 너 우리 서양식으로 하자. 찬물로 갖다 확 뒤집어 씌워봐봐. 끝장나잖아요. 끝장난다니까? 그럼 뭐예요? 제 얘기는 우리나라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동양하고 서양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이렇게. 왜 다른데 우리가 서양 운동을 하느냐? 동양 운동을 해야 된다. 예. 우리의 운동은 기를 돌린 다음에 떨어뜨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것만 잘하시면 평생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자꾸만 뛰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우리 운동의 특징은 뭐냐면 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르신들 태권도나 제가 하고 있는 태견이나 어르신 중국의 태극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태극권? 이게 중국에도 이렇게 하는 거? 동양 운동의 모든 운동의 특징은 뭐냐? 이 하체를 이렇게 구부리고 하는 거죠, 이렇게. 태권도도 으이 이렇게 하잖아요. 예? 태권도 둥, 슥 이게 구부리고 있잖아요. 왜? 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서양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를 올려야 되니까 막 뛰는 거예요. 전부 뛰는 거예요. 왜? 그래야 기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야 정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때로는 뛰어서 유산소 운동도 해야 되고 다 여러 가지 골고루 우리가 편식하면 안 되듯이 골고루 운동하는 건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올라간 기를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음양이 기본이라면 그 음양이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으로 흘러요. 그래서 목화토금수는 저렇게 오행인데 목은 보세요. 동쪽이기도 하면서 청색깔을 상징하고 몸에는 간장이고 또 눈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 계절은 봄이에요. 그래서 이제 쭉 있는데 이것만 이해해도 근데 이게 대단히 이게 아주 뭐 우리 동양 철학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죠. 목은 간이야. 근데 목은 나무니까 청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간을 안 보셨지만 간은 청색이에요. 우리 간이 청색이라고요. 화는 심장이에요. 왜 심장이냐? 화는 심장을 여러분 안 보셨지만 심장은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심장이 안 좋아. 그러면 붉은색 기운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뭘 먹어야겠어요? 붉은색 음식을 먹어야죠. 붉은색 음식이 뭐가 있어요? 예? 고기도 좋지만 고기도 좋잖아요. 그죠? 고추, 대추, 뭐 도마도, 수박 이런 게 좋다고. 특히 여름에는 수박이 좋아요. 심장을 위해서. 이게 색깔로 돼 있어요. 근데 이 5색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예요. 수. 왜냐하면 우리가 봄에서 태어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북망산 가잖아요. 검은색. 수가 이제 어르신들은 나이를 드시면 저 수의 기운이 떨어져 나가면서 흑색의 기운이 떨어지니까 오늘 먼저 체크하실 거. 어르신들 연세 드시면서 반드시 검은색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식사하실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냐? 밥을 일단 흥미로 드셔요. 흥미가 없으시면 다시마를 넣던가, 예? 검은 콩을 넣던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검은색만 잘 다스리시면 건강해지실 수 있어요. 고비의 육자결이라고 있잖아요. 허, 하, 후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소리로 몸을 다스리는 거예요. 어르신 손바닥 한번 펴보세요.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손바닥 펴보세요. 쉬 해보세요. 후 해보세요. 차죠? 시원하잖아요. 그러면 하 해보세요. 따뜻하잖아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뜨거운 거 먹을 때 해서 밥을 먹고 손 시려면 하 이렇게 하는데 금방 온도가 변하잖아요. 제가 제가 운동하는 곳에 그
온풍기하고 냉풍기가 되는 걸 두 개 같이 사놨거든요. 하나로. 비싸요. 200만 원 넘어요. 근데 그거는요, 온풍기 틀다가 에어컨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온풍기 틀다가 탁 바꾸면 띵! 하면 띵! 한참 있다가 에어컨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 왜 그러느냐? 하면 심장의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그랬잖아요. 동남, 목이나 화, 이거는 양이란 말이에요. 양의 소리니까 따뜻한 거고, 금수, 이거 서나 북은 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소리가 뜨뜻하고 차요. 그러면 왜 그러면 왜 소리를 이렇게 나는데 왜 그러면 하를 해야 되냐? 심장을 하면 하 해야 되느냐? 목이나 화, 양의 성질이 갖고 있는 목이나 화, 간과 심장은 어떤 때 병이 나느냐? 너무 열받으면 병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너무 심장이 울렁거리고 막 심장이 너무 아파 이럴 때 뭐냐? 이 심장이 열을 너무 받은 거예요. 부하가 걸린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해보세요. 그러면 그 뜨거운 김이 쫙 나가서 심장이 식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 우리 몸이 알아서 해요. 알아서 뭐냐면 너무 피곤하시죠? 하품이 나오잖아요. 심장을 스스로 심장이 뜨거운 공기를 배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간은 피곤하면 간이 안 좋아요. 우리가 간 때문이야 피곤하니까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죠. 간이 뜨거웠을 때는 하고 한숨이 나오면서 간을 컨트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심장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간이 안정이 된단 말이죠. 수는 신장 방광이야. 똑같이 이렇게 이 소리를 이렇게 하면 신장이 너무 차니까 신장 방광, 그러니까 금이나 음은 너무 차가워지면 병이 나니까 찬 기운을 빼주는 거야.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자 손자 오줌 쌀 때 어떻게 싸요? 딱 잡고 어떻게 해요? 왜 쉬했어요? 왜 쉬하셨어요? 왜 아우 이러면 되잖아. 야 오줌 좀 싸라. 이러면 되잖아. 근데 왜 쉬했어요? 왜 쉬했어요? 그냥 옛날부터 해던 거죠. 왜 했냐면 옛날부터 어른들이 왠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얘가 오줌이 잘 나오는 거야. 저게 신장 방광을 자극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방광이 찾으면 편안해지니까 오줌이 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어르신들 다 알았다니까 공부 안 해도 오줌 쌀 때는 이게 시가 신장 방광을 자극하는 거. 이런 게 다 연결돼 있어요. 폐하고 대장, 신장 방광, 비장 이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폐가 안 좋아서 담배를 많이 피시거나 호흡이 안 좋고 폐가 안 좋으신 분은 대장암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폐가 안 좋으신 분은 대장 검사를 꼭 받으셔야 돼요. 대장 내시경을.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 저게 동양 철학인데 요즘 서양과학에서도 폐하고 대장은 바로 연결돼 있다고 다 나오기 시작해요. 어떤 선이 연결돼 있지 않은데 바로 그렇게 똑같은 효과가 남는 걸 다, 그 증상이 나온다는 걸 다 지금 동양 철학이 서양과학에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숨고르기입니다. 어르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를 떨어뜨리는 데는 이 숨고르기가 최고예요. 자 보세요 어르신들.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건데 날숨으로 시작한 날숨이 뭐냐면 숨을 뱉는 걸 날숨이라고 그러고 숨이 들어오는 걸 들숨이라고 해요. 근데 자 어르신 이거 꼭 표시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혹 어디서 숨쉬기를 배울 때 어떤 사람은 이런다. 눈은 보라고 있고 입은 먹으라고 있고 코는 숨쉬라고 있으니까 코로 마시고 코로 빼세요 하는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코로 마시고 입으로 뱉어야 돼요. 왜냐? 코로 마시고 코로 뱉으면요 정말 좋은 방법인데 잘못하면 주와 입맛에서 화가 기운 들어서 딱 떨어지지 않으면 상기돼가지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완전히 고생하세요. 날숨으로 시작해서 날숨으로 끊는다. 따라해보세요. 시작. 됐죠? 코로 마시세요. 입으로 뱉으세요. 코로 마시세요. 입으로 빼세요. 날숨으로 시작해서 날숨으로 끊는다는 거예요. 빼면서 시작하고 빼면서 끝나요. 숨은 끊어지지 않게 연속적으로 이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보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뺐으면 마시세요. 이어서 빼세요. 끊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중요한데 어르신들 보세요.
70%만 마신다. 그러니까 내가 숨을 이만큼 마실 수 있다고 이렇게까지 마시지 마시고 내가 이만큼 마셨다 싶으면 빼는데 뺄 때도 다 뺄 수 있다고 막 하고 빼지 마시고 빼요. 그랬더니 또 어떤 어르신도 손 들고 야, 이 사람 70%는 어떻게 책정해? 그런데 책정 못하지. 대충 70% 하라는데 대충. 아시겠죠? 이 건강장수 6대 비법은 첫 번째가 바로 아까 말한 이 숨고르기예요. 이거는 꼭 이제 첫 번째가 이 숨고르기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거죠. 왜? 아까 말한 기를 떨쳐야 돼요. 무조건 어르신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부 고혈압 뇌졸중 예비 환자다.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양 운동보다 좋은 점이 뭐냐? 뛰거나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오지 않아요.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숨고르기는 몸에 무리가 오지 않으면서 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좋다. 온몸 떨기. 이건요, 중국의 황제가 하던 2대 운동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예요. 온몸 떨기. 자, 한번 저 보세요. 딱 앉아보세요. 딱 앉으셔가지고요. 온몸 떨기 하면요. 앉은 채로. 자, 떠세요. 떠서 던져보세요. 온몸 떠는 게 중요한지 알면 뭐냐. 안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솔직히 어르신들 이거 말고도 몸에 좋다는 걸 많이 아는데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가르치는 거는 생활의 약속을 하셔야 돼요. 온몸 떨기는 언제 하느냐? 옷 벗으면 하세요. 옷 벗으시면 샤워하세요. 예? 아시겠죠? 자, 옷 벗으시면 떨어요. 기지개 펴기. 또 기지개 펴세요. 아까 기지개 폈죠? 쭉. 어르신들 내가 아까부터 계속 기지개 펴라 그랬죠? 이 기지개는 언제 펴시냐면요. 꼭 기억하세요. 어디 가실 때 무조건 난 의자에 앉으면 기지개를 펴고 앉는다. 한번 앉고 시작해요. 다리도 한번 쭉 펴고. 그 다음 이제 얘기해. 다 얘기하다가 끝나고 아유 수고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쭉 한번 이렇게 해서 기지개 피면 하루에도 여러 번 펼 수 있거든요. 무조건 의자에 앉으면 기지개를 켠다. 이 약속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모카토금수에서 신장, 수는 신장이고 방간이고 몸에는 귀라 그랬거든요. 이 귀에 어른신들 이 장수의 모든 비결은 귀에 있어요. 그냥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인터넷 가서 귀 건강 딱 쳐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수백 개 혈이 있어요. 여기 다 수백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혈이 있으면서 이 몸에서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걸 외우고 하지 마시고요. 자, 어디 귀 잡아보세요. 땡기세요. 귀 땡기기. 자, 귀 땡기기. 아프게 막 아프게 그냥 막 땡겨 아무렇게 막 힘들는데 여기까지 막 다 이렇게 아파 귀가 아프게 귀가 지금 너무 많이 아픈 분이 있어요. 너무 아파요. 지금 신장이 안 좋은 거예요. 예, 해보세요. 예, 막 땡겨다. 그래서 부처님 같이 큰 귀가 건강한 귀죠. 귀가 막 그냥 막 땡기세요. 아프게 아프세요? 그러면 자,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귀가 화끈화끈하죠? 아까 신장은 뭐예요? 찬 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에 열을 내면서 그 열이 이 귀에 신장이 들어가면서 신장이 따뜻해지기 시작해요. 연도가 올라와요. 그래서 신장이 위로가 되고 이 귀를 통해서 완벽하게 건강해질 수 있어요. 다섯 번째가 이제 어르신들 그럴 리 없겠지만 나라에서 야 법으로 운동을 여러 개 하면 안 돼. 딱 한 가지만 해. 2개 하면 너 죽일 거야. 그래서 했다고 하면 운동을 딱 하나만 하면 제일 좋은 운동이 뭐냐면요. 숨고르기보다 더 제일 좋은 운동이 뭐냐면 물구나무서기예요. 이 물구나무를 쓰는 게 우리 몸을 제일 건강하게 만들어요. 왜냐면요. 인간의 모든 병이 직립보행하면서 이렇게 다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구나무를 서면 이렇게 한번 뒤집는 거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지금 저같이 이제 운동을 하던 사람은 뭐 지금은 상관없는데 어르신들은 물구나무 서기 안 하다가 갑자기 하시면 혈압이 올 수도 있고요.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구나무 서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우리 했던 고개 숙이는 거 있죠? 그걸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그거를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보세요. 어르신들 이렇게 쓰시면요. 저 보세요. 이렇게 딱 있으면 저 보세요. 이따 같이 한번 할 건데 저랑 보세요. 그죠? 항상 숨을 빼는 게 먼저니까 쉬 빼고 코로 마셔요. 빼면서 접으세요. 쉬 하면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뜨리고 있으면 요 꼬리뼈부터 이 백해 여기까지 요 정수까지 쭉 한 몸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 특히 머리통에 힘을 빼면 머리통의 무게 때문에 이 경추가 이렇게 늘어나요. 이렇게 쭉. 이따가 일어나면서 코로 마셔요. 코로 마신 다음에 빼면서 기를 떨어뜨려. 그 다음에 뒤를 딱 받치시고요. 다음에 코로 마시고 빼면서 천천히 너무 많이 제끼지 마시고 저같이 젊은 사람이 아니니까 조금만 이렇게 조금 제끼만 그리고 코를 마시고 또 빼고 다시 똑같아요. 또 한 번 해서 마지막에 코를 마시고 빼고 이게 한 세트인데 보세요. 처음에 접고 제끼고 다시 접어서 꼭 기억하세요. 모든 운동의 끝은 접으면서 끝나야 돼요. 내가 운동을 이렇게 했잖아요. 하고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운동했어. 뭐 어떻게 끝나라고요? 몸을 접으라고요. 이렇게 한번 접어. 몸을 이렇게 한번 웅크려줘야 근육이 안정이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이거는 저 1, 2, 3, 4번은 그냥 아무 데서나 앉아서 할 수 있잖아요. 5번은 꼭 기억하셨다가 공원에 가시거나 뭐 할 때 시간만 나시면 같이 하는 거예요. 6번. 자, 어르신들 혹시 수지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손에다 이렇게 침 넣잖아요. 근데 막 재치고 뭐 어디가 아프면 뇌가 머리가 아프면 여기가 머리고 뭐 여기는 가슴 막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그냥 이 전체를 손바닥을 치면 돼요. 손바닥을 이렇게 치면 다 자극이 되잖아요. 자극이 되죠. 보세요. 근데 제가 아까 박수 막 계속 치자 그랬잖아요. 자극이 돼. 그러니까 이 손바닥을 친다는 것은 온몸을 자극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 플러스 인간이 하는 행동 중에서 가장 많은 근육을 움직이는 게 뭐냐면요. 웃음이에요. 웃음은 소리 음이에요. 중에서 가장 높은 데 있는 거예요. 웃음. 위에 있는 웃음. 위에 있는 소리. 가장 근데 이 웃음은요. 웃는 순간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엔돌핀이 나오거든요. 건강 호르몬이죠. 엔돌핀이 나오죠. 무슨 몰핀, 마약의 200배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웃을 때 나오는데 그 또 이 웃음이 좋은 게 뭐냐면 가짜로 웃는 거하고 진짜로 웃는 거하고 몸이 구분을 못 해요. 그래서 내가 안 웃겨도 하하 웃는 거하고 몸이 진짜로 웃는 거 구분 못 하니까 웃는 순간 엔돌핀이 나오는데 이 웃으면서 박수를 치는 거 우리가 박장도사라고 그러잖아요. 웃으며 박수치기 이게 하나면 끝이야. 그래서 먼저 한번 해봐요. 자 어르신 자 해보세요. 자 어르신들 자 준비 웃으면서 박수치기 우리 자 10초만 해볼게요. 다 같이 웃으면서 다 같이 시작. 예, 그만해요. 너무 오래 사시려고 그러신다. 그러면 이 손바닥을 뚫으면 손이 지금 열나시죠? 어르신들 나이 드시면 손이 저리죠? 손은 왜 저릴까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심장이 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심장이 약해진 거거든요. 근데 피를 돌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손바닥을 두들겨서 피가 따뜻해지면 열받으니까 피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심장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몸에 여기 모든 혈이 있기 때문에 박수 칠 때도요. 이렇게만 치지 마시고 막 이렇게 쳐보세요.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쳐보세요. 이렇게 지리도 이렇게 쳐보세요. 지리도 이렇게 예. 이렇게 박수 치면요 온몸이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지치 가서 보시면 뭐 여기가 심장이다 가슴이다 다 있는데 그런 걸 기억하지 마시고 그냥 두드리시면 돼요. 그런데 박수 칠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박수 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웃을 때 엔돌핀이 엄청 나오고 온몸의 근육이 움직여요. 그래서 어르신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유쾌한 인문학의 마지막은 뭐냐면요. 시간 되시면 인문학도 공부하시고 음양오행도 뭐 다 하세요. 오늘 가서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책방 가서 책을 사보시고 도서관 가면 책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음양오행 이런 책 다 있어요. 도서관 가면 이거 음양오행도 어려운 책 말고 음양을 알아보기 뭐 오행 이해하기 뭐 쉽게 나온 책 많아요. 그것도 제목 모르면 그냥 오행만 쳐도 그 관련된 책들이 쭉 떠요. 이제 컴퓨터로. 그러니까 못 찾으시면 젊은 친구 보고 야 좀 쳐봐봐 해서 다 해서 읽어보시면 어렵게 안 나와 있고요. 쉽게 저도 어려운 한자 못 봐가지고 누가 번역해놓은 거 보고 다 읽은 책인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하고 다 하세요. 그런데 그런 유쾌한 인문학을 다 공부하시면 좋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유쾌한 인문학을 끝내면서 드리는 것은 다 필요 없다. 웃으면서 박수 치면서 그냥 기분 좋게 사는 게 장땡이다. 그렇죠? 그래서
어르신 이제 끝내면서 제가 이제 끝내면서 마지막 말은 여러분 박수 막 치면서 끝나면서 어르신 한 제가 도서관에 얘기해서 20년 있다 다시 올게요. 20년 후에 다시 볼게요. 자, 예, 어르신들 그럼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강의는 우리 몸을 자연과학이 아닌 인문과학으로, 또 인문과학 중에서도 서양 인문학이 아닌 동양 인문학, 그 중에서도 음양오행을 바탕으로 우리 몸을 이해하고 우리의 체질을 파악해서 손쉽게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는 그런 강의입니다. 예, 오늘 유쾌한 인문학 중에서도 우리 몸 다스리기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 생활 가운데서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라서 강의가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음양오행을 바탕으로 한 우리 동양인이 잘 맞는 그 운동법인데 특히 몸을 막 떠다든가 웃으며 박수 친다든가 이건 아주 하기 쉬우면서도 실천하기가 어렵잖아요. 실천하는 방법까지 다 얘기를 해줘서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이런 것이 해마다 좀 있었으면 저희들이 굉장히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양의 세계에 대해 탐구한 저자들이 보내는 일반 독자를 위한 동양학 입문서인 음양이 뭐지는 다양한 예시를 통해 동양학을 처음 공부하거나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 대학에서 한의학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에게 음양오행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합니다. 대구광역시립 동부도서관은 대구광역시 동구, 시남 사동 위치하며 1995년 개관하였습니다. 지식기반사회, 지역정보센터로서의 책 읽는 대구 만들기 운동,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지역 특성화 자료의 수집 보존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